제가 30년간 지켜본 가장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대형병원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매일 밤 VIP 병동을 순찰하며 이 나라 권력자들의 마지막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봐왔죠. 그런데 작년 11월 그날 새벽, 죽음을 앞둔 JS그룹 정수연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 북한 사투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혜순아, 우리 혜순이.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가 사실은 40년 전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온 탈북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 어딘가에 그가 버리고 온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가족의 잔혹하고도 슬픈 진실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수연 회장은 서울대병원 VIP 특실 1701호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들은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내린 지 사흘째였습니다. 82세의 노구는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비서실장과 경호팀장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부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논의 중이었고, 둘째 딸 민서 전무는 홍콩 법무법인과 화상회의로 상속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내 민주는 뉴욕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아버지 부음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2시 50분, 저는 늘 하던 대로 17층 VIP 병동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1701호를 지나치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보니 회장님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을 호출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진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2분,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완벽한 함경북도 사투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순아, 우리 혜순이가 아직도 거기 있는 길에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평생 서울 종로 출신으로 알려진 미국 유학파 엘리트 기업가가 70년대 북한 함경도 농민이나 쓸 법한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청진시 수남시장 뒤편 우리 집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혜순이 엄마는 날 원망하고 있을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82세 노인의 눈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애절했습니다. 내가 혼자만 살겠다고 38선을 넘었구나. 동생아, 형이 미안하다. 수남이 형이 정말 미안하다. 수남? 정수연 회장의 본명이 김수남이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1982년 10월 13일, 그날 밤을 어찌 잊겠나. 두만강 물이 차가워서 예순이 엄마가 아이 낳다가 죽을 뻔했지. 회장의 고백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쌍둥이, 우리 쌍둥이 낳았는데 하나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 약한 놈은 두고
튼튼한 한 놈만. 예순아,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갑자기 회장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필사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여기 숨겨놨는데 예순이한테 전해줄 편지. 아니다, 금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한글로 1982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한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김수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1982년 10월 13일 탈북하였다. 아내 리예순과 갓 태어난 딸 하나를 두고 왔다. 아들 김민호만 데리고 남조선으로 왔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수첩을 증거로 가족을 찾을 것이다. 뒤이어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의료진이 회장에게 진정제를 투여하자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치의는 일시적인 선망 증상이라며 곧 안정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망이 아니라 40년간 억눌러온 진실의 폭발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민호 부회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자 민호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 영상 전부 삭제하세요. 야간 경비원은 누구입니까? 오늘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 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영상을 개인 USB에 복사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낡은 수첩도 제 사물함에 숨겨두었습니다. 40년 전 김수남이라는 청년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고 정수현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 부회장이 알면 어떻게 될까? 북한에 있다는 그 딸이 정말 살아있을까? 회장님은 왜 이 비밀을 숨겨왔을까? 병원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한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그것이 30년간 이 병원을 지켜온 늙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현 회장의 병실은 긴급 가족회의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부회장이 주치의를 다그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선망이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북한 말투로 헛소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치의 박 교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종종 과거 기억이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북한 관련 뉴스나 영화 대사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회장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CCTV 영상 모두 확보했나? 그리고 그 경비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기택입니다. 30년 근속자입니다. 오늘 안으로 조용히 처리하세요. 퇴직금은 넉넉히 주고. 둘째 민서 전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수트 차림의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상속 서류 준비는 다 됐어? 세무법인에서 기다리고 있대. 민서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또 무슨 유언이라도 하셨어?
설마 숨겨둔 혼외자라도 있다는 거야? 민서의 조롱 섞인 말에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수연 회장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민호야, 민서야, 회장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라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저 민호입니다. 정수연 회장은 아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민서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자 민호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너 아버지가 맞다. 하지만 정수연이 아니야.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치매가 온 것일까? 내 본명은 김수남이다. 함경북도 청진시시. 그곳에서 왔어. 민호가 황급히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정수연 회장은 민호의 팔을 놀라운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들어. 시간이 없다. 1982년 10월 13일 밤 나는 두만강을 건넜다. 민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종로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다 거짓이다. 회장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정수연이라는 사람은 내가 남한에 와서 만난 사람이야. 한국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은 신분을 산 거지. 2억을 주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슨 말씀을? 너도 알아야 해. 민호야, 너는 남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청진에서 태어났어. 김민호로.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정말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하지만 정수연 회장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너한테는 친오빠가 아니라 이복 오빠가 하나 더 있다. 뭐라고요? 북한에 또 다른 오빠가 있어. 아니, 언니가 있을 수도. 쌍둥이였거든. 민호랑.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진정제 좀 놔드려요. 하지만 정수연 회장은 더욱 필사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순이가 낳았어. 쌍둥이를 하나는 두고 왔지. 몸이 약했거든. 강을 건널 수 없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막내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복도까지 다 들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민준은 가족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재산 얘기야? 아니면 아버지가 또 무슨? 민준아, 정수연 회장이 막내를 불렀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다. 남한에서 태어난. 하지만 너 근형은.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야? 큰형이 양자라도 된다는 거야? 그럼 재산 분배가 달라지나? 민호가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그럼 뭐야? 아버지가 탈북자였다고? 큰형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웃기지 마.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수연 회장의 개인 변호사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정수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 그 서유
가져왔나? 네, 회장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진짜 유언장이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서도 있고, 민서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가 있기 전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죽으면 그때 공개하게. 그리고 주소문에서 찾아줘. 북한에 있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북한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지만 정수연 회장은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고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민호, 민서, 민주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탈북자? 오빠가 북한 출생? 민호는 대답 대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김상철 변호사 뒤를 캐. 그리고 아버지 과거 기록. 1982년 이전 자료를 모두 확보해.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 설마 믿는 거야? 안말기 환자의 헛소리를. 닥쳐.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그럼 뭐, 형이 북한 출신이면 경영권에 문제라도 생기나? 아니면 재산이 북한 가족한테 간다고? 민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그 유언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 김상철 그 늙은이한테 뭘 맡긴 거야? 세 남매는 서로를 경계하며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회장님, 보안팀입니다. 어젯밤 CCTV 영상인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경비원 최기택이 회장님 병실에서 뭔가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수첩 같은 걸로 보이는데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그자를 찾아. 조용히. 한편 병원 지하 경비실에서 저 최기택은 그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1982년 10월 14일 남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다. 민호는 계속 엄마를 찾는다. 혜순아, 미안하다. 딸은 잘 있겠지? 이름을 미리 지어뒀었는데. 혜진이라고. 최기택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수연 회장의 비밀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 그리고 북한에 있다는 그 가족은 정말 살아있을까? 같은 시각 북한 평양에 고려호텔 특별실 60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리에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무 남조선 소식입니다. JS그룹 정수연 회장이 위독하답니다. 혜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동무, 40년을 기다렸지. 아버지가 날 버리고 간 지 40년.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혜진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녀가 아기 둘을 안고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김수남, 이제 내 아들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자기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그녀는 사진 속 아기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형아야, 내가 곧 만나러 갈게. 혜진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준비를 해. 비공식 의료 관광으로 위장하고. 하지만 동무, 그건 당해서.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40년 만에 가족 상봉이 될 테니까.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 동시에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는 정수연 회장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평양에서는 그의 딸이 40년 만에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최기택 경비원은 진실의 열쇠를 쥐고 고민하고 있었고, 세 남매는 각자의 욕망을 품고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새벽 4시 병원 지하 주차장. 최기택은 퇴근하는 대신 자신의 낡은 승용차 안에서 수첩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1983년 2월 15일 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이제 나는 김수남이 아니다. 하지만 매일 밤 혜순이 꿈을 꾼다. 딸아이가 나를 원망하며 우는 꿈을. 1985년 8월 20일 첫 사업이 성공했다. 무역업으로 10억을 벌었다. 이 돈으로 혜순이와 딸을 데려올 수 있을까? 브로커를 수소문했지만 불가능하단다. 북한 고위층 가족이라서. 최기택의 눈이 멈췄습니다. 북한 고위층 가족? 1985년 9월 3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혜순이 아버지가 인민군 소장이었고 혜순이가 재혼했다는 것이다. 당 간부와 우리 딸도 이제 평양에서 산다고 한다. 수첩을 넘기던 최기택은 뒷부분에 끼워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갓난아기 둘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2년 9월 수남 혜순 민호 혜진. 최기택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수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의 검은 차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JS그룹 보안팀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 부회장은 아버지의 집무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동 자택 지하에 있는 정수연 회장의 개인 서재였습니다. 1982년 이전 자료가 하나도 없어.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호적 등본이 1983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화재로 소실됐다가 복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종로구청 화재 기록엔 그런 화재가 없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때 책장 뒤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가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만 아실 겁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19821013. 아버지가 말한 탈북 날짜였습니다. 삐빅.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19820913. 한 달 전 쌍둥이가 태어난 날로 추정되는 날짜였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민증, 낡은 당원증, 그리고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남 동무에게 당신이 떠난 후 혜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합니다. 총명한 아이입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만 해주세요. 혜순,
날짜는 1983년 5월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가 여기 있을까?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남에게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당신도 잊고 새 삶을 사세요. 혜진이는 내가 잘 키울게요. 민호가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리에순 1986년 3월의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북한에. 그때 금고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에게 마이너스 아버지가. 민호가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서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오빠. 민서의 눈이 민호의 손에 든 서류를 향했습니다. 그게 뭐야?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 민서야, 이건. 민준이 다가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북한 공민증? 이거 진짜야? 세 남매는 서류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회장님, 보안팀입니다. 최기택을 미행 중인데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KBS 방송국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막아.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회수해. KBS 방송국 주차장. 최기택은 차에서 내려 보도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검은 양복에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기택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최기택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포위당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첩을 가지고 계시죠? 회장님 물건입니다. 돌려주시죠. 최기택은 수첩을 꺼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보도국 입구로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대한민국 재벌에 비밀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잠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기택은 재빨리 USB를 건넸습니다. JS그룹 정수연 회장의 비밀입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꼭 보도해 주세요. 보안팀이 최기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설명하세요. JS그룹에서 왜 이분을? 상황이 복잡해지자 보안팀은 최기택만 데리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USB는 기자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평양 고려호텔. 리에지는 거울 앞에 서서 염색약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검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동무 준비됐습니다. 베이징행 열차가 내일 오전 출발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쌍둥이처럼 닮은 수첩이었습니다. 1982년 10월 13일 수남이가 민호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혜진이와 남았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통일이 되는 그날 혜진은 수첩 뒤에 끼워둔 DNA 검사서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몰래 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JS그룹 정민호 부회장의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와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40년이야. 오빠. 혜진은 가방에 또 다른 서류를 넣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남조선 JS그룹 침투 작전 계획서.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난 당을 위해서가 아니야.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서울대병원 VIP 병동. 정수연 회장이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는 김상철 변호사만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변호사, 혜진이 소식은? 수소문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정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죽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그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 한 명이 베이징으로 의료 관광을 간다고. 누구? 리에진이라는 당 중앙위원입니다.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정수연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혜진. 우리 혜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아니야. 혜진이가 맞아. 나이도 맞고. 예순이가 성을 리로 바꿨구나.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장 베이징으로 가야 해. 내 딸을 만나야 한다고.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수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들었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금고에서 발견한 편지를 들고, 아버지, 이게 다 사실입니까? 민호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편지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 편지들 다 진짜입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게. 정수연 회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다. 너는 청진에서 태어났어. 본명은 김민호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인생이, 제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거짓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이 나라에서 정당하게 성공했어. 단지 시작이 달랐을 뿐이지. 그때 민서와 민준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서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KBS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JS그룹 정수연 회장 탈북자 의혹, 병원 CCTV 영상 입수, 북한 억양으로 가족 언급.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경비원 자식이, 정수연 회장이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됐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됐다고요?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할 거예요. 재벌 총수가 탈북자였다니. 병실에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홍보팀장, 법무팀장, 비서실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일단 부인하셔야 합니다. 치매로 인한 망상이라고. 홍보팀장의 제안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공민증도 있고 편지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때 정수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라. 모두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휠체어에라도 앉혀서 데려가. 내가 직접 모든 걸 밝히겠어. 민서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정수연 회장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가 온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올 거야. 내 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 민호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에 있던 그 동생이? 그래, 내 쌍둥이 여동생. 이혜진. 아니, 김혜진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
리에지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중국 교포로 위장한 북한 보위부 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동무, 정말 괜찮겠습니까? 남조선에 가시면.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이야.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려. 하지만 상부 지시는 상부에는 의료 관광 중 실종됐다고 보고해.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하더니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여권을 꺼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의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민호는 직접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발 대한항공 편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차림. 그런데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어. 민호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김혜진 씨입니까?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민호 오빠. 4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DNA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공항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민호와 혜진은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폐결핵이었는데 약이 부족해서. 아버지 얘기는 하셨어? 매일 했지. 돌아올 거라고. 통일이 되면 꼭 만날 거라고. 임종 때도 오빠 이름을 부르셨어.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엄마 꿈을 많이 꿨어.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오빠 주라고 남기신 거야.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민호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2세의 단단한 껍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 정수연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민준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연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예, 혜진아. 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40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에 정수연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혜진아. 아비가 너를 버리고. 혜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아프신 다음에야? 부녀의 재회를 지켜보던 민서가 돌아섰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수연 회장님, 한 말씀만. 탈북자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북한 가족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보안팀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이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십니까?
북한 가족도 공개하실 건가요? 민호는 대답 없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가서 말하겠다. 의료진이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가야 해. 혜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민서가 놀랐습니다. 언니가, 아니, 당신이 누군지 밝힐 셈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민호가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서, 민준, 우리도 함께 가자. 가족으로서 병원 대강당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입장했습니다. 옆에는 민호, 민서, 민준, 그리고 혜진이 함께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수남입니다. 1982년 10월 13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정수연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 이예순과 딸 김예진.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혜진입니다. 정수연 회장의 딸이자 정민호 부회장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고위층이신가요? 어떻게 남한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정수연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1982년 저는 가족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들은 데려오고 딸은 두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입니다. 혜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4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수연 회장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지, 민호와 혜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기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의식을 잃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의 비밀을 털어놓고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 중환자실. 정수연 회장은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신 분입니다. 버티실 겁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북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달빛 고운 두만강에 내 마음도 흐르네. 고향 떠나 먼 곳에도 그리움은 남았네. 정수연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아니, 혜진 씨,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건가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남한으로 온 것이 알려지면 반역자로 처형당할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40년을 못 봤는데 병원 밖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JS그룹 주가는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거듭했습니다.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탈북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40년간 국민을 속인 사기꾼.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정민호 부회장도 탈북자 출신이니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회장님은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입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상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이 열렸습니다. 나 정수영 김수남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JS그룹 지분 40%는 장남 정민호에게, 지분 20%는 차녀 정민서에게, 지분 20%는 삼남 정민준에게, 지분 20%는 장녀 김혜진에게, 단 김혜진이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지분은 탈북자 지원, 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이 사진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혜진이 누굽니까? 설마 그 북한에서 온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네, 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중환자실 대기실. 혜진은 유언장 내용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북한 국적자인데. 김상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혜진 씨의 한국 국적 회복 서류입니다. 서류를 보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DNA 검사 결과까지.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네.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며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라. 결국 오빠가 최대 주주네. 민호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내가 포기하면 탈북자 재단이 만들어져. 어떻게 할래?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단도 좋겠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4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았거든요.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수연 회장이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혜진아, 거기 있니?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정수연 회장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 괜찮아요.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 민서, 민준, 그리고 혜진. 정수연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혜진이도 이제 가족이니까. 민서가 처음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도 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동생아. 민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잘 부탁드려요.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연 회장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시한부는 변함없었습니다. 병실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기택 경비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첩을. 정수연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회장님, 30년 동안 수고했네. 이제 편히 쉬게나. 최기택은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최 선생님, 아버지가 특별 퇴직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기택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한 달 후, JS그룹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혜진은 탈북자 지원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민선은 부회장이 되었고 민주는 미국 법인을 맡았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기적의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특히 혜진은 매일 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꼭 성공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내줬다고. 예순이가 정말 그랬어. 네. 그리고 원망한 적 없다고. 오빠와 아버지가 잘 살기만 바랐다고. 정수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죄책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2개월 후 가을, 정수연 회장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예순이 곁에 묻어다오. 청긴 수남시장 위 언덕. 거기 혜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정수연, 아니 김수남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그렇게 한 탈북자의 파란만장한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수연 회장의 진짜 정체를 알고 더욱 존경했습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사람이었으니까. 혜진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2개의 삶을 사셨습니다. 김수남으로서, 정수연으로서.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남북 화해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꿈이었으니까요. 저 최기택입니다.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작은 경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연 회장님이 주신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JS그룹 소식을 봅니다. 민호 회장은 탈북자 고용을 늘렸고 혜진 이사장의 재단은 수천 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밤 병실에서 본 것, 그 수첩을 발견한 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수연 회장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한 아버지였고 40년을 속죄하며 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의 유골이 북한 고향에 묻힐 거라고 합니다. 그때 저도 찾아가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가족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40년의 그리움과 비밀,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만날 날이 오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실화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